지금 N2H4라고 하는 거를 이 어떤 이게 조져 있다. 그러면 원소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EGS 샘플에는 질소가 87% 수소가 이렇다. 그러면 그로부터 우리가 실험식을 일단 구하겠지. 실험식을 구하고 그리고 실험식 내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실험식으로부터 그 EGM 물질에 대한 어떤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더 알면 그로부터 우리가 그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 단위인 분자식이라는 걸 알아낸다는 거기 때문에 이 하이드로진이라고 하는 물질의 댄스를 알면 여러분부터 우리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lecular formula에 이런 하이드로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발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보이저 1호 지금 보이저 1호가 지금 한 4,000 광년 4,000 라이트 아워 정도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이제 거의 얼마 전 소식에 의하면 보이저 1호가 그동안 임무를 다 하고 내부에 뭐 고장이 있어가지고 고장 수리했는데 이 하이드로진이 그 보이저 1호가 날아가면서 사진을 쫙 찍고 지금 가면서 하고 있는 연료로 사용을 하는데 그 안에 이제 노즐 같은 게 막히고 뭐 이래가지고 그동안 이제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거의 4,000 라이트 아워 정도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거의 이제 태양계를 지나가고 있는 최후의 순간에 그 칼 세이건이라는 코넬 대학에 있던 그 사람이 간절히 부탁을 해가지고 보이저가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에 한 최초에 우리에게 쓸만한 일을 했던 게 돌아서가지고 사진 한 장을 탁 찍어서 보냈는데 그게 블루 컬러의 지구란 말이지. 점으로 보이는. 그래서 야 지구가 우주 밖에서 블루 점으로 보이는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다행히 그때 그 나사 우주과학자들이 반대한 이유는 그렇게 하면 아마 작동이 고장이 나면 못한다고 하니까 엄청 반대가 많았는데 그래도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여러 번 부탁하고 해가지고 사진 한 장 탁 찍고 다시 돌아서 날아가서 회항성도 발견하고 뭐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아직도 살아있다. 아직도 살아있는데 멜펑션 하는데 요 하이드로진이 수열을 본사에서 하는 게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 하여튼 다시 한번 어떻게 리바이브 해보자 해가지고 그걸 할 때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마이크로웨이브 안테나를 초점으로 포커스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명령을 보내놓고 나면 그 몇천 라이트 아워 떨어져 있으니까 또 빛이 오는데 그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데 하여튼 명령 다시 보내가지고 하이드로진을 작동시키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유명한 하이드로진. 그래서 N하고 H 같은 걸 가지고 보통 굉장히 그 폭발성이 있고 이게 그 화력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그 강력한 폭탄이나 연료로 많이 쓰는 그 고체 연료 개발한 게 하이드로진 계통의 중요한 컴파운드가 나이트로전하고 하이드로전 컴파운드. 나이트로전하고 카본 컴파운드가 유기화합물에 중요하듯이 NH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정하는 게 이제 물질에 있으면 우리가 해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몰레큘러 포뮬러가 정해지면 루이스 다테이스 다이그램에 의해 가지고 커넥션을 아는 가장 기본 키워드로 우리가 스테링 넘버를 정했죠. 센터 애텀의 주위로 연결되어 있는 애텀의 수하고 논본딩 페어의 수를 가지고 우리가 밸런스 쉐어 일렉트론 페어 리퍼전 시어리에 가지고 이렇게 대학적 구조를 내치는 거지. 그게 우리가 이제 배워봤다. 그래서 밸런스 쉐어 일렉트론 페어 리퍼전 시어리가 스테이트 넘버에 기반해가지고 스테이트 넘버 2일 때 리니어, 3일 때 트리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렉트론 페어 간의 반발력의 크기의 비를 가지고 공간에 배치됐을 때 가장 그것이 그 전자 간의 반발을 최소화해서 가장 안전한 구조를 이룰 것이다.
3개가 되면 이렇게 되면 4개가 되면 일반적으로 테트라히드럴이 되고 5이면 트리거는 바이피라미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다 배워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라는 실제가 존재하고 있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삐집고 들어가서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하면 몸뚱아리의 뚱뚱이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게 이제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바이올로지컬 샘플에 있어가지고 치료와 단백질에 접근이 가능하냐, DNA에 접근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요 스페이스 필링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수소, 산소 같은 것들의 일반적인 크기를 일반적으로 반데르발스 레디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개개의 물질의 크기를 공간적으로 배치해가지고 그게 스페이스 필링 모델이고 물, 암모니아, 메세인은 스페이스 필링 모델이 이렇게 되냐면 공간에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거 상호작용할 때 어떻게 되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테릭 힌드런스, 스테릭 이펙트 같은 걸 고려할 때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스페이스 필링 모델이고 그다음에 이제 0.2% 정도의 그 엘렉트론 데스트를 끌어가지고 그러니까 공간의 전자 분포가 전자 밀도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 0.2%로 끊는 거죠. 여기. 그래서 그린 게 그 그림에 해당하고 엘렉트론 데스트를 끊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몸뚱아리의 모습을 알면 결국 공간에 뭐에 전자에 흩어져 있는 거란 말이지. 전자의 모습을 보고 있는 여러분 몸뚱아리.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화학 원자나 분자에 있어서 힘이 크게 작동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서 작동하는 힘이 4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제 알고 있지. 중력, 그 다음에 엘렉트로매그네틱에 의한 힘, 그러니까 엘렉트로스태틱하고 그 다음에 핵 속에서 작동하는 강한 핵력, 그래서 뭐 weak force, strong force 하는 핵 내에 굉장히 10의 마이너스 15승 fem토미터 내에서 작동하는 strong 핵력이 오게 됩니다. 우리 화학에 있어서 특별히 다루는 거는 엘렉트로스태틱 포스가 제일 중요하다. 그 힘 중에 중력은 엘렉트로스태틱 포스에 비하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정도 되니까 무시한단 말이지. 그러면 엘렉트로스태틱 포스가 중요하니까 이 분자에 있어서 어느 지역은 또 그린 칼라가 뉴트럴한 영역이고 메세인은 뉴트럴한 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암모니아는 여기에 해당하는 나이트로젠의 영역이 마이너스, 나머지는 그린 뉴트럴한 물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네거티브하고 또 수소 있는 부분이 포지티브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공간적으로 상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분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니까 결국 이 경우 다이폴 모먼트가 되죠. 차지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힘이 센 게 다이폴 모먼트가 된다. 그래서 다이폴 모먼트의 인터액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게 생물하는 사람들은 이 스페이스 필링 모델을 써가지고 공간이 얼마나 남으니까 효소가 단백질이 DNA 효소가 접근할 때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많이 하고 엘렉트로스태틱 인터액션은 화학하는 사람들이나 물리하는 사람들이 실제 공간적으로 상호적인 인터액션을 일어나는 때 쓰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제 결정판으로 그동안 모든 걸 우리가 다 해온 거를 한 장의 슬라이드로 이제 잘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하이드로전이라고 하는 분자가 있다. 2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수소 분자가 있다. 이 수소 분자를 언어를 써가지고 오비탈 언어를 써서 기술하는 2가지 어프로치가 우리가 몰리큘러 오비탈 어프로치가 있고 밸런스 본드 어프로치가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 원자를 대표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애톰의 오비탈이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몰리큘러 오비탈 어프로치 한번 들여다봐야 돼. 수소 원자에 대한 전자 분포를 나타내는 몰리큘러 오비탈 어프로치. 몰리큘러 오비탈 어프로치의 가장 간단한 것은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애톰 오비탈이고 애톰이 오비탈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그리고 원자들의 결합이 분자다. 그러면 리니어 컨비네이션 오브 애톰의 오비탈로 몰리큘러 나타나면 되겠죠. 그래서 몰리큘러 오비탈 어프로치에 의한 이 화학 결합을 나타내는 식이 전자 1이 A라고 하는 애톰에 들어가고 전자 또 1이 B라는 애톰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공간적으로 퍼져 있다. 리니어 애톰 두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결국 몰리큘 나타내니까 이렇게 디로컬라이즈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그마 1에서 오비탈을 만들었죠. 이게 몰리큘러 오비탈이죠. 그래서 더 야구로 나타내면 그냥 우리가 이걸 그냥 1에서 이렇게 나타내려 했죠. 그래서 만약에 노멀라이즈를 해야 된다 그러면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루트 2분의 1로 꼭 하면 되고 노멀라이즈를 뺐을 뿐이고 그래서 애토믹 오비탈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몰리큘러 오비탈을 만들어가는 몰리큘러 오비탈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 전자라고 하는 것이 원자 주위에 로컬라이드에 있다. 그래서 그 루이스닥 베이스 다이그램을 정말 찍어서 나타내기로 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몰리큘러 오비탈을 보면 다른 또 하나는 지금 전자 2를 가지고 몰리큘러 오비탈을 만드니까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싱글 엘렉트론의 공간 대적이라고 있었는데 그러면 전자 1에 의한 몰리큘러 오비탈, 전자 2에 의한 몰리큘러 오비탈. 그래서 수소 분자에 대한 몰리큘러 오비탈로 수소 분자의 식을 써라. 두 개를 쓰면 전자 1은 요 몰리큘러 오비탈에 들어가 있고 전자 2는 요 몰리큘러 오비탈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곱을 나타내면 지금 수소 분자에 있어서 몰리큘러 오비탈 어프로치에 의한 전자의 분포식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몰리큘러 오비탈 어프로치 다시 복습을 했을 뿐이죠. 우리가 시그마 오비탈을 했을 때 1s 두 개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 컨비네이션으로 본딩, 안티 본딩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몰리큘러. 여기 이해가 됐어? 몰리큘러 오비탈 다시 복습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밸런스 본드라고 하는 거는 로컬라이즈 돼 있다고 그랬지. 그치? 그리고 이걸 할 때 우리가 원자에 있어서 전자의 운동하고 핵의 운동을 분리를 한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 지금 보는 바대로 여기 핵의 위치가 A, B는 고정되어 있다고 보고 됐었을 때 전자 1이 A라고 하는 애톰에 있고 전자 2는 E라는 애톰에 있다. 요거 이렇게 곱이 나타나는 게 그 루이스 다테이스 다이그램의 원딩 페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전자 1은 A 애톰에, 전자 2는 B 애톰. 그러면 전자 1이 A 애톰에 있으면 전자 1이 B 애톰에 없으라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뒤집어서 전자 2가 A 애톰에, 전자 1은 B 애톰에 이렇게 곱으로 나타내는. 이게 그 말하자면 본딩 페어가 되는 거죠. 로컬라이즈 루이스 다테이스 다이그램의 그림을 나타내는 거죠. 다시 이걸 약어로 줄여서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1s A 애톰에 전자 1이 들어있고 B 애톰에 1s 오비탈에 전자 2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가 가능하면 다른 경우도 가능하겠죠. 50-50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기술하는 그 밸런스 본딩 어프로치에서 H2 분자를 있어서의 전자 분포를 하면 요거지. 몰리큘러 오비탈에 의해서 나타낸 것은 요것이고 그래서 약간의 둘이 다르다. 이제 두 개가 양극단이지. 하나는 그 아이오닉 캐릭터를 고려한 것이고 다른 거는 그냥 코발란 캐릭터의 양극단이라고 그런 방법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이제 비교해 보면은 이 몰리큘러 오비탈 어프로치에 대한 그 식을 이항 전개하는 이게 지금 이걸 다시 쓴 거예요. 이걸 이항 전개를 조금 다 풀었으면은 뭐가 더 있게 되느냐면 지금 요거는 밸런스 본드에 의한 요거가 다 들어가 있지. 여기는 A 애톰에 전자 1이 있고 A 애톰에 전자 2가 있어. 그러니까 H2에서 완전히 한쪽으로만 전자가 다 몰려야 돼. 이건 이온성을 보는. 또는 전자 1이 B 애톰에 있고 전자 1이 B 애톰에 있고 여기에 아이오닉 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몰리큘러 오비탈은 요걸 밸런스 본드하고 포함하고 이 엑스트라로 아이오닉 컨디션 더 나타내고 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 컴비네이션이 요 아이오닉 컨트리뷰션을 포함하고 있다. 몰리큘러 오비탈 어프로치. 이런 식으로 다 완벽히 보여가지고 요렇게 생기는 아이오닉하게 생기는 게 요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몰리큘러 오비탈 어프로치를 하면은 저렇게 아이오닉하게 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나타내는 여기까지. 그래서 결국 H2를 몰리큘러 오비탈 어프로치나 밸런스 본드 어프로치를 다 나타낼 수는 있지.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다 충분하지 않다. 양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리큘러 오비탈은 태생적으로도 디로컬라이즈 돼 있잖아요. 이미 이 만들 때부터도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A에 또 B였다며 전자들이 다 퍼져 있다. 디로컬라이즈 되는 것이. 요거 로컬라이즈 되는 개념. 그러니까 몰리큘러 오비탈은 다 퍼져 있으니까 이런 아이오닉을 포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H2에 대해서 밸런스 본드의 입장에서 전자 분포를 써라. 그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밸런스 본드를 해라. 그러면 이렇게. 이 한 장을 배우려고 지금 좀 전에 한 이거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원소 분석을 통해 가지고 원래 일피리컬 포뮬라 실험식을 얻고 그 실험식의 시료에 대한 다른 화학적 물리적 성질을 알면 그로부터 분자식을 구해내고 분자식으로부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쉐입 3디멘션 스트럭처 중요하니까 그것을 기술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테링 넘버니 밸런스 엘렉트론 페어리 퍼션 시어리고 좀 더 정교한 시어리로 이제 밸런스 본드 시어리나 몰리큘러 오비탈 시어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결정적으로 밸런스 본드 어프로치하고 몰리큘러 오비탈 어프로치가 있다. 그래서 리니어 컨비네이션 애토믹 오비탈로 일반적으로 몰리큘러 오비탈을 만든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시사하는 거는 우리가 결정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이렇게 하면 더 나가서 밸런스 본드 어프로치 입장하고 아이오닉 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낸다는 거는 웨이크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분자에 있어서 어떤 화학 결합에 대한 전자 분포를 나타낼 수 있겠지. 그래서 두 개의 장단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밸런스 본드 어프로치는 이 몰리큘러 스트럭처를 펼친 커넥션을 보여주니까 그거에 더 근거해서 그러니까 대학적 구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쪽을 고집해가지고 이쪽을 뻗어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더 많고 스펙트로스코피, 일렉트로닉 스테이트 그런 걸 더 하는 사람은 여기에 집중하고 두 가지 어프로치가 다 약간씩의 결합이 있으니까 그걸 결합해야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보면 리니어 컨비네이션 몰리큘러 오비탈 이미 이렇게 해봤다. 본드 오비탈 시그마 G1S 1S의 애톰 오비탈로부터 만든 시그마 G1S 호모 아이템 몰리큘러 즉 A 애톰에서 1S B 애톰 1S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그래서 두 개의 전자 들어가니까 시그마 1S 시그마 1S라고 하는 몰리큘러 오비탈 전자 1이 있고 시그마 1S 전자 2가 있는 몰리큘러 이렇게 되겠죠. 전자 1에 대한 몰리큘러 전자 2에 대한 몰리큘러 그래서 이렇게 해서 H2를 나타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양 전개해서 묶으면 이거 웨이브 펑션의 곱해서 하면 여기는 밸런스 본드에서는 원투 엘렉트론 페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한쪽 A 애톰에 치우쳐 있고 B 애톰에 치우쳐 있고 그래서 이 아이오닉을 나타내고 다시 요거 앞으로는 이걸 밸런스 본드에서 전자 1이 A 애톰에 전자 2는 B 애톰에 전자 2가 A 애톰에 전자 1이 B 애톰에 그리고 다시 쓰면 전자 1은 A 애톰에 전자 1은 B 애톰에 전자 2가 A 애톰에 전자 B 애톰에
이제부터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또 플러스면 또 트랜스펀드에서 오게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학에 있어서 케미컬 본딩의 네이처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핵심 코어에 되는 건 이제 다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정확하게 그 원S 오비탈 이런 거가 수소에 있어서는 원S 오비탈 우리가 정확히 풀어냈었지. 그리고 에너지컬 폼을 알고 있지만 매니 엘렉트론의 경우에는 원S 오비탈에 대한 에너지컬 폼이 존재하지 않아가지고 애톰 넘버 G에다 이펙티브를 넣거나 아니면 그걸 G타로 바꿔가지고 슬레이터 타입 오비탈을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여전히 오비탈 캐릭터를 유지하는 걸 우리가 하프리포 오비탈이라고 불렀지. 그래서 그것만의 차이고, 결국은 어떻게 하면 요 개개의 엘렉트론의 웨이브 펑션을 정확히 찾아낸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다양한 어프로치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자연이라고 하는 추루스는 항상 있고, 추루스가 있고, 우리가 꿈에 찾아가는 어떤 하면 항상 에러가 있지. 그러니까 그 AI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AI가 하는 것도 이전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탁 찍으면 좋은데 못 찾으니까 이것을 근접하는 에러를 가장 적게 하는 펑션이나 패턴을 찾아가는 거죠. 펑션이나 어떤 어프락시메이션, 어떤 폴리노미얼의 합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트랜스페런트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수요리는 훨씬 더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그냥 파라미터만 엄청나게 어떤 특징 과 여기는 모르니까 여기서 특징 A1, F1, A2, F2 그래가지고 이 중요한 요 특징들을 다 심어가지고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피팅을 하는 거죠. 어떤 결과에. 그러면 이 파라미터가 빌리언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특징의 중요성을 얼마나 웨이트를 주느냐는 이것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얼마나 많은 특징을 갖다 집어넣을까 파라미터의 수를 결정할 거고, 그리고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니까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했던 건 직관적으로 패턴이나 이 펑션, 이퀘이션을 찾아내게 되면 그걸 딱 집어넣으면 금방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뉴턴 이퀘이션이니 그런 것들이 딱 그거지.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좋은 데이터를 엄청 줘가지고 오는다 하더라도 이 파라미터도 각각의 특징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걸 하면, 피팅을 하면 이거 다 알고 있을 테니까 다 집어넣으면 미지에 대한 걸 예측을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AI. 그러면 AI가 챗 GPT도 있지만 얘기해줬지. 챗 GPT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 제가 스타트를 끊었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유럽에서 하는 클로드라는 게 있고, 이거는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당한 AI고, 머스크라는 거는 브록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 하는 거는 제미나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 네 개는 아직 그래도 다 그 무료로 쓰는 것들이 다 가능하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물어봤는데 여기서 물어보면 되는 거야. 말로 물어보든지 문장으로 물어보든지 하면 대답을 잘 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API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는 퍼플렉시티라는 게 있어. 이것도 서칭 엔진. 그러니까 이런 데다 물어보면 이거로만 숙제 내는 녀석하고 이제 다 종합해서 숙제를 보고들 만들어내는 것들을 하면 다 다르지. 그러니까 저걸 잘 써먹으면 돼. 돈 내고 쓰면 훨씬 더 좋은 데이터를 액세스. 왜냐하면 저런 걸 하는 사람들도 자기네가 좋은 데이터는 돈을 내고 가서 액세스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수요자가 돈을 내면 훨씬 더 좋은 저런 AI를 사용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무료로 사용하는 것도 웬만큼 그냥 좀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할 수 있고, 제일 좋은 거는 자기 머리로 좋은 데이터를 찾으면 되는 도서 안에서. 근데 이제 그런 정도는 저게 쉽게 찾는 거는 기계가 잘 할 수 있으니까, 기계가 이미 도서관 책을 다 집어넣고 있다 그랬어요. 데이터 센터에 기계로 읽혀가지고, 기계가 사람처럼 책을 못 읽으니까 기계로 다 읽거나 스캔해가지고 하는 건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이미지니 텍스트를 다 읽어드리니까, 그래서 기계가 다 알고 있으니까 찾아라 어디 있냐 그 단어는 잘 한다면, 그렇지만 틀렸냐 맞았냐 이거는 전문 지식을 갖고 판단하는 건 못하지. 그러니까 그게 홀루시네이션, 환각이라고 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 전문가가 보면 틀렸냐 안 틀렸냐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여러분들 손에 있으니까 써먹어라. 잘 써가지고 배워두면 찾아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용이하다고, 쉽게 스마트폰으로 액세스 다 가능하니까. 요즘 웬만한 스마트폰은 싸구려 노트북, 컴퓨터보다 좋잖아. 노트북이 제일 좋지 사실. 노트북을 학교에 있으면 잘 다니면서 기억해두면 좋지. 그러니까 어디에 지식이 있는가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한 지식이니까. 제일 좋은 건 도서관으로 달려가는 거였다. 그래서 이제 이 화학에 있어서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기술하는 건 이제 다 알았으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그것을 이노게닉, 오게닉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를 이제 배웠다. 예? 질문. 저희 그 조금 더 임프루브드로 그 웨이브 펑션을 바꿀 때 질문할 때는 크게 해서 다른 학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네. 그 임프루브드한 웨이브 펑션을 만들 때 원래 있던 그 밸런스 펀드로 만든 그 웨이브 펑션에다가 아이오닉 그 컨트리뷰션도 넣었는데 거기 앞에 저 그 람다가 붙는데 저 람다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석을? 그것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자기가 그 해야 된다 그러면 애널리틱을 하려면 피지컬 그라운드가 있으면은 그걸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피팅을 해가지고 찾아내야지. 그래서 그런 비슷한 종류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하다 보면 공통되는 어떤 파라미터가 얻어지잖아. 그러면 그걸로 해서 맞추고 미지를 한번 해보면 예측해가지고 맞으면 그걸 쓰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거 마찬가지 AI 돌아가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그런 테크닉을 셀프 컨시스티드 그 메서드라고 불렀잖아. 그건 피드 쳐넣어가지고 계속 좋아질 때까지 하는 거지. 그래서 임프로가 하는 거지. 그거는 그 대신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그래서 다른 미지를 집어넣어서 맞으면 그게 쓸모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별로 예측력이 별로 없지. 그냥 단지 네가 관측한, 학생이 관측한 하나를 설명하는 데만 그냥 부수적으로 쓰일 뿐이지만, 그게 예측 파워가 있으면 다른 데를 할 수 있는, 미지 걸 찾아낼 때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 그게 더 그럴 때는 이제 좋은 이론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자연 관찰에 의해서 직관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딱 이렇게 내뱉을 수 있는 식이나 아까 좀 말한 패턴이나 이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그걸 가지고 다른 미지걸 예측을 쫙 해주면 좋은 이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또 다른 질문. 그래서 이제는 화학에 있어서 양자역학적으로 웨이브 펑션을 써가지고 기술하는 걸 다 이해했단 말이지. 이제는 고등학생의 지식보다 대학생의 지식은 이제 다 알았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결합 이론을 우리가 카본과 하이드로전의 화합물, 또 유기물에서 온다 그래서 유기화학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런 거를 기존에 비료나 이런 걸 분석해 봤더니 이런 것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나, 살아있는 유기물에서 만든다 그래서 오게닉 케미스트리고, 자연에서 그냥 채취하는 건 이노게닉이다 이렇게 했었죠. 그랬다가 카본으로 있는 거, 요새 많이 주장하는 그래핀, 카본 나노 튜브, 완전히 C로만 이루어져 있는
무기물인 이게 그러면 무기물이냐 유기물이냐 그거 또뭐 쌈박질하는 그런 게 의미가 없어 사실. 우리가 그냥 편의라 분리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그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핵심 코어를 위해서 이렇게 쓰잘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뭐가 핵심이고 뭐를 우리가 이해해서 자연에 존재하는 진리를 잘 알아내려 하나. 이거를 바깥에서 이해가 없이 이걸 다 알아내면 바로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한 예로 알케인이라고 분류를 한 거야. 알케인이라고 하는 그룹에 들어가는 놈들은 어때야 되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임페리컬 포뮬라를 해보면 CnH2n 플러스 2가 돼야 되고, 저렇게 되면 카본이 4개의 손이 있는 게 맥시멈으로 4개의 손을 만족시키려고 수소를 갖다 붙이다 보면 저렇게 된다. CnH2n 플러스 2의 케미컬 포뮬라를 갖는 걸 우리가 알케인이라고 부른다. 그럼 알케인의 이제 그 체인, 이렇게 체인에 있는 거를 엘리페틱이라고 부르거든요. 고리가 있는 것도 생길 수 있고 고리가 없이 스트레이트 체인으로만 되는 건 엘리페틱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 중에 이제 또 그래서 엘리페틱 인 스트레이트 체인 또는 엘리페틱이라고 부른다. 다른 키워드로. 그러면 이제 가장 간단한 게 메세인, 에테인, 프로페인. 메테인은 이거 습지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그 가스고 메세인 가스. 에테인도 들어봤을 거고. 프로판 가스 그 보통 왜 가스통에다 배달해가지고 무슨 삼동네도 배달하고 뭐 이런 연료를 많이 쓰이는 게 이게 프로페인 가스고. 산으로 들로 요새같이 이렇게 좋은 시즌에 친구들이나 산에 들러 놀러 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는데 들고 가는 연료가 부테인이야. C4H10 부테인 가스. 끝까지 정도는 프로페는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죠. 부테인 가스는 조그맣게 통에 들어가가지고 산으로 들러 놀러 갈 때 캠핑 갈 때 들어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는 조그만 캔에 들어있는 거다. 엑세인, 나머지는 이제 앞서 우리가 그 넘버링 붙일 때처럼 다이, 뭐 트라이, 펜타, 헥사인 붙여서 그렇게 붙인 거야. 펜테인, 헥세인, 펩테인 7개, 5, 8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CnH2n 플러스 2로 붙는 스트레이트 체인 엘리페틱 컴파운드를 우리가 알케인이라고 한다. 알케인은 이제 기하학적 구조를 설명해 보면 우리가 그 sp3 하이브리드 오비탈 애톰 하이브리드 애톰 오비탈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sp3 4개에서 테트라히드로 구조가 되어 있지. 이런 게 다시 또 붙으면 또 마찬가지로 테트라히드롤에 4개 붙은 스위트가 있고 FA이라고 하는 sp3 하이브리드 오비탈에 의해서 테트라히드롤 구조로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CC 본드가 되면 이 싱글 본드가 되면 이렇게 공간적으로 딱 고정돼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CC 본드 사이로 로테이션이 한다는 거예요. 로테이션, 인터널 로테이션. 그러면 저게 로테이션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쪽에 대해서 이쪽이 상대적 위치가 바뀌겠죠. 이제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스위스 번들에 따라서 그래서 해서 그걸 컨포머 여러 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돌아가는 바리어가 뭐 에너지가 제로면 상관이 없는데 제로가 아니라면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그려놓고 앞다리, 뒷다리 보이듯이 이렇게 앞에 걸려다 이렇게 그려놓는 게
뒷다리가 이렇게 어긋나게. 그럼 이게 겹칠 때는 에너지가 높고 낮게 되죠. 이 포텐셜 에너지 커브라는 위치에 따른 커브니까 여기 몇 번 만에 반복돼서 나오나 그게 결국은 인터널 로테이션 돌아가고 고정된 게 아니라 그걸 컨포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어레이션 컨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컨포머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높을 때는 이 그림에 지금 보이는 대로 이 두 개가 이렇게 토끼머리가 여기 부딪힐 때가 에너지가 높을 거고 이게 제일 어긋나 있을 때 요게 여기 위치에 있다고 그랬으면 토끼머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또 겹치지 않는 또 어긋나 있는 요게 가장 에너지가 낮겠지, 그지? 그렇게 순간적으로 있지만 그 바리어가 지금 있는 요 각각 컨포머의 사이에 요 로테이션 바리어 에너지가 높지 않으니까 상온에서 에너지가 돌아가고 있고 온도를 낮추게 되면 아마 순간적으로 캡처할 수 있겠죠. 컨포머를. 그렇지만 배려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거의 에버리지에서 변동을 돌고 있다고 그래서 인터널 로테이션이 있다. 셀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펜타까지 있고 헥사, 헵타, 옥타, 노나, 데카는 그냥 숫자 헤아리는 외국 사람들이 헤아리는 우리는 7, 8, 9 이렇게 하고 그리고 헤아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이걸 먼저 시작해서 이걸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갈 뿐이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런 또 과학에 있어서 그래도 유팩이라고 하는 항상 힘센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지네 위주로 하는 거지. 우리가 먼저 했으면 그랬지. 여기서 이름을 딱 정해가지고 부르기는 하는 거지. 단체에서. 그래 공부하는 사람들도 가깝잖아. 그렇지 않고 의과 대학생들이 괴로운 것이 일제시대 때 공부한 사람 심장은 똑같은 심장인데 심장이라고 부르는 사람 그다음에 우리는 순수한 우리말로 부르는 사람 일본어로 배운 사람 옛날 히라버로 배운 사람 영어로 배운 사람 뭐 유럽 말로 배운 사람은 똑같은 심장을 가르치는 텍스북을 뭐를 써서 가르치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니까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 부르는 용어를 하나로 통일해 주세요. 얼마나 피곤하게. 그렇지. 학문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깡패 집단에서도 깡패 용어 은어 그 결정해서 하듯이 터미널로지 악원이라고 부르는 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저는 잉글리시라고 안 하고 인터내셔널 잉글리시. 아메리칸 잉글리시, 브리티시 잉글리시도 이렇게 하잖아. 똑같은 사물을 불리는데 다르게 불리니까 귀찮으니까 하여튼 이 지금 근대과학은 영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사람들의 그로 근거해서 학문이 연역적으로 지나가니까 여기다 받아들여서 배우기를 하니까 결국 그래서 영어 교과서를 모집하는 거지. 그래. 나름대로 우리가 더 힘이 세서 새로운 걸 더 많이 만들고 우리나라 말로 많이 만들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 이제 그래서 이렇게 돌아간다. 컨포메이션 또는 컨포머를 한다. 우리가 일렉트로닉 컨피규레이션 그런 용어를 썼잖아. 일렉트론에 대한 에어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면서 학문을 한다는 게 결국은 그 상태를 가장 적합하게 기술하는 개념을 배워나가는 것이니까 처음에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걸 안해주는 이유도 그 사람들이 그걸 나름대로 적합하게 기술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로테이션 바리어가 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로테이션 바리어 때문에 그 분리가 돼서 새로 순간적으로 생기는 것을 컨포머라고 부른다. 아이소머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컨포머라고 부르고 그때의 배열을 컨포메이션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여튼 다양하게 지금 존재할 수 있겠죠. 똑같은데도 보니까 꺾여가지고 또 공간적으로 컨포머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러한 그 알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게 길이가 길어질수록 그 보일링 포인트가 다르다는 걸 실험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들은 기술이 부족하니까 땅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그냥 파이프만 꽂아놓으면 압력 차이여가지고 기름을 뽑아서 파는 거지. 그렇게 파는 게 우리가 사가지고 오는 그 오일이라고 하는 페트로리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걸 배에다 싣고 와가지고 저기다가 끓인다. 여기다 끓이는데 이거 원통용을 하는 이유는 사각형이나 그러면 모서리가 생기니까 모서리에 찌꺼기 같은 거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 섞여 있을 때 그게 자꾸 쌓일 수가 있잖아. 근데 원통을 하면 모서리가 없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통을 써가지고 이렇게 그 불순물들이 어디 한 구석에 보이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걸 fractional distillation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름이 사우디나 이런 데 현지하고 있으니까 정유시설은 거의가 없잖아. 그런 나라는 그냥 파이프만 박아가지고 빼서 앞서에 팔기만 하는 거니까 메뚜기 같이 오르락내락 하는 것은 뭐 기름 퍼내는 데 가면 많이 보실 거 기름 그게 하는 것이고 그 옆으로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해서 뽑아낼 수 있는 거는 땅속에 한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는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80%를 뽑아내기 위해서 하려면 그 옆에서 물을 뿜든지 뭐 해가지고 옆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그걸 쉐일 가스라고 해요. 그걸 하려면 상대적으로 압력을 가해가지고 하니까 조금 시설이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거의 퍼내는데 원가가 들어가니까 가격이 비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프만 꽂아서 올라가는 것보다 원유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면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아직도 80%는 못 켜고 그냥 나별해져 있는 거를 옆으로 불을 불어넣든지 해가지고 뿜어내가지고 뽑아내면 좀 더 포스를 집어넣어 뿜어내면 나머지 80% 뽑아내니까 인접시 올라가는 그 쉐일 가스라고 하는 것들이 회사들이 또 작동하기 시작해가지고 오일을 다시 나온다고 해요. 시장 원리에서 작동합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그냥 가장 값싸게 그 원료를 만드는데 그렇게 하니까 실어와야 되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제 배를 만드는 데가 포항을 들였는데 요즘 와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중국이 깨어나가지고 중국이 땅덩어리가 우리보다 한 50배는 크니까 그것도 또 조선 배 만드는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 만들어서 실어다가 정유공장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돈이 생기니까 정유공장을 1000개, 1500개 막 이렇게 지어대니까 그리고 배도 막 지어대니까 이제 우리나라 유공이나 이런 회사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못 먹고 사는 거야, 중국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우디도 이제 좀 약아져가지고 자기네도 거기다가 이제 정유공장을 지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원유만 팔지 않고 이거 틈만 지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끓이면 크기에 따라가지고 다양하게 분류가 된다고 이게 가솔린, 납스타라고 하는 게 이게 이걸 해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폴리머나 유기물을 만드는 그 1차 원료를 많이 쓰는 그러니까 이걸 많이 팔아먹는 걸 많이 하는 게 없습니다. 케로스는 등유고 옛날에 전기 들어오기 전에 초록불 피울 때 쓰는 게 케로스.
그리고 나머지 제일 밑에 있는 거는 큰 배 움직일 때 끈적끈적한 배 움직일 때 태우는 연료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요 레즈드라고 하는 거는 아스팔트 하는데 시커먼 까맣게 생긴 거 있잖아. 그거 하는 거 사용합니다. 지금 석유산업은 중국에 의해서 조선업하고 정유업은 이제 중국이 1,500개, 2,000개씩 지어내고 이러고 있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잃고 문제가 심각해졌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데. 그래서 이쪽 화공과 이런 학생들이 그쪽으로 뭐 보훈자 뭐 이런데 취직 일자리가 많이 없어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더이 분리된 이 화물을 가지고 태워버리거나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이 냅타로 나온 걸 가지고 더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드는데 이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컴파운드를 가지고 새로운 거를 가공해가지고 만드는, 그런데 이제 화공이나 이런 일반 학생들이 머리를 써야 되는 일이 왔다. 여수 공단에 가서 펄펄 끓이고 분리해서 탱크에 실어 팔아먹듯이 되는 게 이제 중국 때문에 경쟁이 안 된다. 1,500개 회사가 생긴 꼴이나 마찬가지니까 가격 면에서도 경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석유산업하고 수산산업이 힘든 이유가 그래서 중국 때문에. 그럼 그런 걸 가지고 이러한 이제 다양한 컴파운드를 만들어 팔아야 됩니다. 사이클로프로페인 이렇게 되면 아까 체인보다 이렇게 되면 스트레인이 지금 3개, 4개, 5개에 따라가지고 스트레인이 걸리는 정도가 제일 크겠지, 이거보다. 그러면 동일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링을 만들어 스트레인을 걸리게 되면 리액티비티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화학물을 만드는 기초물질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사이클로프로페인 이런 것들은 중요한 컴파운드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고부가치로 만들어서 다른 또 고부가가치의 그 재료 물질을 만드는 유기물질을 만드는 그런 일로 나가야 된다. 그다음에 이렇게 가지를 치게 되면 그런 걸 아이소모랄 프테인이 아까 4개짜리인데 4개짜리를 가지를 쳐서 만들면 프테인의 아이소모를 만들게 되면 또 다른 용도로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냥 분리만 해가 증류만 해가지고 팔아먹는 거에서 이제 고부가치의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쪽으로 이제 머리를 써야 되고 사무시설을 돌려야 된다. 경쟁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전에 말한 대로 그 본드가 플렉서블 하니까 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이 두 가지 형태. 이렇게 생긴 의자 모양처럼 생겼어. 그래서 최고거 그릴 때 이렇게 걸어서 패러렐하게 도에다 패러렐하게 이렇게 그리고 이게 지금 사이클로헥세인의 최고 공룡 그리고 탁 위로 쳐 올리면은 이게 보드 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를 올리코토리어 이렇게 되는 걸 엑시어 포지션에 따라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 포지션을 여기 플립이 일어나죠. 이렇게 돼서 요 최어 포밍을 갖다가 이걸 톡 쳐 올리면 요 보드 폼이 되면 엑시알이 이쿼토리얼이 되고 이쿼토리얼이 엑시알이 되고 이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위치가 달라진다. 우리는 하여튼 그렇게 그려가지고 한다. 사이클로헥세인도 용매로 많이 사용되고 굉장히 중요한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컴파운드입니다. 아까 노멀 헥세인이 있었고 사이클로헥세인 용매를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솔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그 메인 체인이 아니라 요 브랜치 가지가 되면 이름을 불러줄 때 또 Y를 붙여야지 E를 붙이면 메칠 CH3 또 에칠 프로필 아이소프로필 부츠 이렇게 붙인다. 그 알킬 체인으로 되면 사이드 체인이 되면 그 약을 붙이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알케인의 이름을 붙이는 거. 여러분이 태어나면 여러분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름을 붙여주잖아. 그거는 명명서로 노먼 클러치. 이름 붙이는 거. 우리가 스토키오미트리 그리면 앞서 그 화학 양론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노먼 클러치. 화물의 이름을 붙이는 방법, 그걸 노먼 클러치라고 해서 그 이제 룰이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면 사주팔자 8자를 보고 운명을 보고 이름을 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가문이 있으면 또 학렬을 따져가지고 한 장 정해져 있고 나머지 그 사람이 태어난 사주팔자 보고 정해져는 룰이 있잖아. 명리하기라는 법이 있잖아. 그 이름을 잘못 지으면 그 애가 태어나는 또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름을 한번 지으면 옛날에는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가지고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호니 뭐 이런 별명 같은 걸 해가지고 그거는 자유롭게 불러도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르지 못하게 되겠단 말이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뭐 미신이 뭐 소문이 아주 다 무시해버리는데 꼭 그렇지만 않아. 나름대로 사주팔자라는 게 8자잖아. 태어났을 때 우주에 이치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가지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무슨 생각을 해서 한 거거든. 그러니까 전혀 쓸모가 없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그 이치가 있는 거야. 또 소금 문명에 그동안 우리가 못 먹고 살아가지고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하고 있는데 다 이치가 있고 조선시대 때 옆에 마방진인가 해가지고 가로 세로 숫자 맞춤하는 거 있지. 그것도 엄청 잘했단 말이야. 하여튼 요 노멀 클러치 그러면 그 이름 뽑는 방법을 이제 배워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 유팩이라는 데서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름을 지을 때는 이렇게 하기로 비축을 정했으니까 유교 화물의 이름을 정할 때는 이 노멀 클러치가 책을 들여다보고 정해야 된다. 어떻게 했느냐? 가장 긴 체인을 먼저 잡는 거야. 그 롱미터 체인을 정해라. 그 다음에 그 롱미터 체인의 나머지는 가지로 본다. 브랜치. 그래서 브랜치에 붙은 건 아까 알킬 그룹이라고 하기로 했고, 그래서 메칠, 에칠, 프로필이 되는 거였는데 그게 메인 가지냐, 스템이냐, 브랜치냐에 따라 가지고 불리는 이름이 달라진다. 그래서 먼저 스템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브랜치를 결정하고, 그 위치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카본이라도 불리는 이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머를 붙여 나가는데 너머를 붙이는 것을 요 보이는 바대로 가지가 붙었을 때 가지의 넘버가 수가 작게 되도록 이게 이제 스텝이 됐고 이건 이제 가지가 됐다. 그러면 요 가지의 수가 작아지게 되도록 2가 되는 거 만약 이렇게 붙이면 이거 3이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가지의 수가 넘버가 작아지게 붙여. 그러면 여러 개의 가지들이 있다. 그러면 이 가지들에 대해 가지고 가지 수가 작게 붙여 나가면 되고 가지가 지금 2번, 4번, 5번에 붙어 있으니까 2번, 4번, 5번이고 3개니까 2번, 4번, 5번에 붙어 있는 이게 컴퓨터에서 또 뭐에 따라 버전이 달라지면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하기.
순서를 그렇게 정한다. 그래서 여기 세 개가 붙어 있으니까 2, 4, 5 세 개도 트라이, 모노, 다이, 트라이 하듯이 트라이 매치, 그 다음에 메인 체인의 스템의 길이를 가지고 했으니까 9개 있으니까 용량이 있지. 그다음에 여러 개가 있게 되면 알파벳틱 오더로 에칠, 메칠 프로필이 되게 한다. 그리고 8개니까 메인 가지, 긴 가지가 스템이 되고 짧은 가지는 브랜치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이니까 8 옥테인. 그다음에 2번, 4번에는 H로 붙어 있는 것이고 2번하고 5번에는 하나가 붙어 있는데 매칠이 하나씩 붙어 있는데 2개가 됐으니까 다이 매칠 옥테인. 그래서 하여튼 노먼클러처는 다시 보면 긴 거 스템이 되고 긴 거 나머지에 붙어있는 가지니까 브랜치가 되고 개수에 헤아려서 모노다이 트라이가 되고 그 넘버링을 할 때는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의 번호링이 작아지도록 넘버링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가지의 순서는 알파벳틱 오더로 한다. 그래서 요 알케인의 노멘클러처 명령법은 그렇게 하기로 한다. 이제 또 이제 그 알키인이 되면 또 명령법이 또 나올 텐데 그건 그때 가서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노멘클러처에 가지고 요 헥세인 메인 스템의 길이가 제일 긴 거. 그게 스템이 되는 거야. 볼셋나 6개 이거 스템이니까 스템은 헥세인이 되고 브랜치는 이게 있고 네 번째 엣질이 있으니까 4엣질 2번하고 4번에 매치를 있으면 2, 4, 다이 매치 이렇게 하는 거를 노멘클러처 유페에 의한 명령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유페에 의한 명령법이 이제 정식 명령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미 사람들이 자기가 이름 막 불러주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지네릭 네임이라고 자기네가 뭐 개똥이 새똥이 이미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 개똥이 뭐 말똥이 이렇게 막 그 커뮤니티에서 쓰고 있는 거. 그 사람들이 그게 써왔고 그 사람들이 최초 그런 것도 안화해가지고 그걸 불러준단 말이지. 그렇지만 하여튼 공식적으로 이 명령법에 의해서 그것도 이제 불러는 이름이 있지. 그렇지만 하여튼 지네릭 네임은 또 알아들어야 필요가 또 있게 될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그 지금 알케인 같은 가솔린의 그 짧은 체인은 가솔린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엔진에서 엔진 소리를 가서 땅땅 망쳐 두드리는 것 같은 걸 그걸 락킹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즘은 뭐 엔진이 좋아져가지고 그런 일이 많이 없었는데 옥탄가라 옥테인 넘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집어넣는 게 여기 2,2,4 트라이메틸 펜테인이라고 하는 게 100%면 그 옥탄가라고 100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락킹을 줄이기 위해서 잘 태우려고 그러면 짧은 것들이 잘 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옥텐가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런 물질을 그 알케인에다 아까 가솔린은 우리가 분리할 때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가솔린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그 카본수가 적을수록
가스가 되면 볼로타일 할 거 아니에요. 가스가 돼야 잘 탈 거 아니에요. 액체보다는 그지. 그러니까 가벼운 그런 것들을 우리가 5번부터 12번 사이에 분류되냐는 걸 우리가 가솔린이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자동차에 태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볼로타일하게 해서 잘 태우려고 옥탄가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프라이벤트 펜테인이라는 거를 집어넣은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동안에는 또 합산 휘발유라고 해가지고 이런 가스에다 뭘 집어넣냐면 벤진이 육각형의 에로메틱 컴파운드인데 벤진이 톨루엔을 섞어서 이건 벤진이고 이건 톨루인이지. 그래서 저게 벤진이나 톨루인이 저보다 가격이 싸니까 섞어가지고서는 쓱 팔아먹어 가지고 엔진에 들어가면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맞게 작동되게 돼 있는데 저녁에 들어가면 우리가 바빴지, 그지? 그래서 불량 양심업자들이 저 땅을 써서 섞어줘 할 거고요. 하여튼 그거 아니고 이 가솔린은 아까 말한 대로 카본수가 적은 거가 그런 내연기관에 쓰이는 재료인데 그래도 더 그런 건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탈 테니까 그러니까 좋은 뭐 스포츠가 또 순간적으로 무슨 100km를 1초 만에 뭐 도달되게 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옥탄가 높고 집어넣어가지고 뭐 하고 그리고 이 가솔린 옥탄가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집어넣는 물질로 요 레드가 들어갔는데 레드는 중금속이어가지고 공수에서 잘 빠져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캐리어에서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페인트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레드가 그 어린애들이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하다 보면 이것저것 주워 먹다 보면 페인트 이렇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런 것들에 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장난감 같은 건데 옛날에 왜냐하면 염료의 컬러를 잘 나타내려고 하면 납이 들어가 있는 걸 섞어서 해야 할 테니까 그래서 나중에 애를 키우게 되고 그러면 주워 다니면서 입에다 집어넣고 하면 이런 거 할 가능성이 많으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신경 같은 데 영향을 줘가지고 나중에 어린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발달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집에 페인트나 안에 벽지 같은 거 할 때 조심시켜야 된다. 이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에디티브로 많이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오른쪽으로 엘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엘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전기장하고 자기장이나 이게 다른 모습이 아니라고 그랬지. 자기장에 세 개 다 C를 곱하면 전기장이 되고 서서 볼 때 서 있는 게에서 볼 때는 전기장인데 움직이는 게에서 보면 그게 자기장으로 보이고 상대적인 크기는 C고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전류가 생기죠. 전기장과 자기장은 같은 모습이고 그걸 하면서 알아낸 게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를 알아냈단 말이지. 그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의 엘렉트릭 필드의 방향 그걸 우리가 폴라리제이션이라고 부른다. 엘렉트릭 필드는 벡터고 벡터양 크기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의 지향성이 있으니까 이 엘렉트릭 필드의 방향을 폴라리제이션이라고. 그래서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를 어떤 물질에 쪼여주면 저 엘렉트릭 필드의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게 있고 클락와이즈 반시계 방향으로 또 돌리는 카운터 클락와이즈 그런 컴파운드를 카이럴 컴파운드. 그래서 이 옵티컬 아이소머가 이제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된 게 그러니까 빛을 오른쪽으로 돌리나 왼쪽으로 돌리나의 에너지 차이는 엄청나게 작아.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5승줄, femto줄 정도 엄청나게 작은 양이야.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된단 말이지.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일반적으로 유기화합물을 만들면은 오른쪽으로 돌리는 왼쪽으로 돌리는 게 그게 50-50야, 센스가.
똑같아. 그러니까 조성도 똑같고 단지 다른 거는 빛에 대해서 빛을 쪼이면 빛의 엘렉트릭 필드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느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 몸은 효소가 있고 효소는 굉장히 카이럴하단 말이에요. 한쪽 방향만 작동하고, 아까 그 파펫이라고 하는 데가 액세스 하게 되는 게 위에서 오느냐 밑으로 오느냐가 그 구멍이 어디가 열려 있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그게 그 카이럴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알려지게 된 게 피임약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인구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줬는데, 피임약이. 근데 피임약을 했는데 분명 시간이 지나면 애가 등에 다리가 달려 나오고 기형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알게 됐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 왼쪽으로 돌리는 걸 이제 분류해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 약으로 쓰려고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 왼쪽으로 돌리는 걸 분리해가지고 그거를 아이소모 세퍼레이션인데 쉽지 않지. 그래서 특별하게 컬러가 나오는데, 세퍼레이션 해야 된다. 그래서 웬만한 제약은 저거를 분리해서 풀어야 됩니다. 왜? 그래서 그 오른쪽 왼쪽으로 엘렉트릭 매그네틱 웨이브를, 엘렉트릭 필드를 오른쪽 왼쪽 돌리는 물질을 특히 옵티컬리 액티브, 바이오 액티브라는 말이 있고 옵티컬 액티브가 있고, 그러니까 바이오 액티브한 거는 바이오 액티브 컴파운드, 이거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데 작동해가지고 약으로 쓰이고 있는 걸 우리가 바이오 액티브하다고 하고, 옵티컬리 액티브하다고 할 때는 엘렉트릭 매그네틱 웨이브를 오른쪽 왼쪽 돌리느냐, 그거를 우리가 옵티컬 액티비티라고 합니다. 그러한 컴파운드를 카이럴 컴파운드. 그래서 지금과 저렇게 똑같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 옵티컬 아이소머를 특히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면 기하학적 구조를 오른손 왼손처럼 똑같이 생겼단 말이지, 거울상으로. 그런데 요 포톤에 대해 가지고 오른쪽 왼쪽으로 반응하는 게 차이가 있어가지고 옵티컬 아이소머로 다르다. 그리고 제약을 할 때 이거를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그때 요 까만 거 카본인데, 카본이 손이 4개가 있으니까 그걸 밸런스라고 그러고, 밸런스가 4고, 그 4개가 달라지는 게 다 각각 다를 때 그걸 에이스메트릭 카본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에이스메트릭 카본은 카이럴 할 가능성이 있다. 옵티컬 아이소머리즘 카이럴리트라고 한다. 옵티컬 카이럴리트는 엘렉트로 매그네틱 웨이브에서 엘렉트릭 필드를 시계 방향 돌리느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느냐, 레버 로테이터리, 덱스로 로테이터리라고 부른단 말이죠. 오른쪽 왼쪽은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로 움직이는. 다음 시간에 오늘 여기까지.